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손금에 대해서 잠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손금을 보면은 무엇을 봐야 될지 이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손금도 손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물리적인 특성을 갖다가 우리가 파악한 후 손금을 보게 되면은 나름대로 기본적인 손금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손금을, 그림에 나온 손금을 보시면은 1번 손금, 이게 맨 아래 이 1번 손금 이렇게 있는 거죠. 엄지손가락하고 둘째 손가락 사이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이세요? 이게 생명선이라는 거죠. 생명선. 자, 1번 생명선. 라이프라인이죠. 라이프라인. 생명선. 1번. 2번. 이 생명선하고 대개 붙어 있죠. 붙어서 이렇게 내려간 선. 쭉 내려갔잖아요, 이게. 이것이 이제 두뇌선이에요, 두뇌선. 두뇌선. 자기 손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기 손금을 보는데 생명선과 두뇌선이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생명선은 기본적인 어떤 그 생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삶에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기운을 나타내는 게 생명선 아니에요? 두뇌선은 이게 뭐예요? 어떤 자기의 의지, 그 다음에 어떤 그 이성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 두뇌선이죠. 그래서 생명선이 이렇게 내려가고 두뇌선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만약에 생명선하고 두뇌선이 꽉 붙어서 이렇게 내려갔다, 이런 사람이 있고, 생명선과 두뇌선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선과 두뇌선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선과 두뇌선이 하나씩 붙어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생명선과 두뇌선이 굉장히 붙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보수적인 사람. 수구보수. 그러니까 먹고 사는 어떤 생존의 문제에,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나 사고방식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 생명선과 두뇌선이, 이것이 많이 붙어 있는 사람은, 여기가 붙어 있는 사람은 어때요? 먹고 사는 문제나. 그래서 생명선과 두뇌선이 굉장히 붙어 있는 사람은, 이것이 붙어 있는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이고, 생각이 굉장히 전통적으로 튀지 않는 사람인데, 만약에 생명선이 이런데, 생명선인데 두뇌선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 춤서부터 이게 멘탈 라인이죠. 멘탈, 두뇌선. 멘탈 라인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은 생각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개방적이고 사고방식이 굉장히 전향적인 사람이라 그 생각을 갖다가 감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생명선과 두뇌선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생명선과 두뇌선을 갖다가 보고 얼마나 붙어 있느냐를 보고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개방적이냐 아니면 보수적이냐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거고, 그 다음에 이 생명선이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 두뇌선이 가는데, 세 번째 선이 감정선이에요. 이렇게 감정선 보이죠? 이 감정선. 세 번째 선이 이게 감정선인데, 이 감정선하고 이 두뇌선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붙어 있느냐. 다시 얘기하면은 이 감정선이 이렇게 가고 두뇌선이 이렇게 가는데, 이것이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마음 먹은 대로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은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선과 있고 두뇌선이 아래가 있는데, 이것이 붙어 있는 사람, 하나의 선으로 막진손금이라 하지. 막진손금. 이것이 붙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두뇌, 이성적인 생각을 그대로 감정으로 표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정과 이성의 괴리가 없는 사람이 감정선과 두뇌선이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번하고 2번하고 3번이 이것이 붙어 있으면은 뭐다? 자기의 마음속에 먹은 생각을 그대로 표출하는 사람이죠. 근데 2번하고 3번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의 내면에 있는 생각을 갖다가 그대로 감정으로 표출을 갖다가 못하는 사람이, 이것이 이제 2번하고 3번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자, 2번이 두뇌선이라고 했죠, 2번이.
얘가 두뇌선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 두뇌선이 내려오다가 이렇게 좌우로 갈라졌어, 이게. 그러면 두뇌선이 이렇게 좌우로 갈라지면은 자기의 특기나 재능이 여러 가지인 사람이야, 이게. 어떤 사람은 셋으로 갈라졌어. 굉장히. 그러니까 두뇌선 2번이 나오다가 어떤 사람은 셋으로 이렇게 갈라졌는데 엄청나게 팔방미인으로 자라는 게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재주가 여러 가지인 사람이 이것이 이렇게 갈라진 사람이죠, 이게. 갈라진 사람. 자, 그 다음에 3번이 감정선이라고 했잖아요, 감정선. 감정선인데 이 감정선이 말이죠. 다시 이제 감정선이 굉장히 짧아. 이 정도로 짧아. 이 가운데 손가락밖에 안 와. 그럼 어떻게 해? 감정이 굉장히 메마른 사람이에요. 오케이? 마찬가지로 이 두뇌선이 내려다 굉장히 짧아. 그런 사람은 뭐예요? 지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 그래서 감정이 굉장히 메마르거나 감정선이 굉장히 짧거나 두뇌선이 짧은 사람이 어떻게? 때로는 동물적으로 굉장히 잔인할 수가 있죠. 그것이 이제 감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감정선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이 감정선이 짧으면은 이제 굉장히 메마를 수가 있는데 이 감정선이 가다가 이렇게 가운데를 빠졌어. 다른 손톱 사이로. 두 손가락 사이로 빠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는. 굉장히 감정의 표출이, 감정이 너무나 다정다감해서 감정의 컨트롤을 갖다가 잘 못해서 여러 가지 이성 문제나 이런 데서 복잡해질 수가 있는 사람이 이게 빠진 사람이. 그래서 이 선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감정이 굉장히 표현이 풍부한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빠지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운데서 올라간 선. 이게 보통 출세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4번 선을. 그래서 출세선이라고 그래도 소셜 액티비티 또는 성공선. 사회적인 어떤 액티비티를 나타내는 것이 이건데 처음에 어렸을 때는 이 선이 없다가도 이런 소셜 액티비티가 자기가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이게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처음에 없다고. 그래서 이걸 갖다 보통 성공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공선이라는데 이것이 성공선인데 이렇게 성공선이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의지를 갖고서 굉장히 어떤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렇게 곧장 이렇게 올라가죠. 가다가 이렇게 이제 다른 어떤 전공을 바꾸거나 어떤 다른 분야로 이게 또 나가는 사람들은 이 성공선, 석세스 라인, 소셜 액티비티 라인이 이게 거의 이제 이렇게 해서 초년, 중년, 말년 이게 초년, 중년, 말년인데 말년에 다른 어떤 소셜 액티비티를 가지는 사람은 거기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생명선이라고 그러죠. 이게 생명선. 생명선 이 안쪽은 부모가 컨트롤해 주는 그 영역이라고요. 부모의 영역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4번이 이게 소셜 액티비티라고 그랬잖아요. 소셜 액티비티 이 라인이 이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똑바로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서부터 똑바로 이 선에 올라갔죠. 올라간 사람은 스스로 자주 독립하는 사람이에요. 자주 독립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 자주 독립. 정신이 가능한. 그런데 이 4번의 소셜 액티비티 라인이 이 부모선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부모선에서. 다시. 이 4번 선이 이렇게 부모선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또는 이거하고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붙어서 올라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굉장히 부모하고 붙으면 붙을수록 부모하고 어떤 인간관계가 밀접하거나 그 영향력을 갖다가 크게 받는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렇게 부모선에서부터 부모의 영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사람은 거의 남자라면 마마보이 수준에 가는 거예요. 마마보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마마보이 수준이기 때문에 약간은 생각을 진짜 손꼽이 이러면은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인기가. 굉장히 인기가 좋은 사람이 있죠. 팔방미 인기 좋고 그런 사람들은 이 선이 가운데서 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옆에서부터 이렇게 이쪽이 외쪽이고 이쪽이 내적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사람이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람들의 인기. 벌써 굉장히 크고 작은 소사이어티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사회적인 그런 그 소셜 액티비티 라인이 안쪽에서 올라오는 것은 굉장히 그 집안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고, 이렇게 해서는 대외적인 인간관계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손금을 보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이게 5번이 뭐예요? 결혼선이죠. 결혼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결혼선을 보는 거는 이게 간격이에요, 이게. 이 간격이, 그러니까 이 감정선에서부터 결혼선 5번 라인까지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많은, 그러니까 늦게 결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많으면은 그 남녀 관계가 그만큼 횟수만큼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두드러진 선이 이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느냐 따라서 얼마나 일찍 결혼하느냐 늦게 하느냐, 뭐 이런 걸 갖다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은 뭐예요? 이게 아래쪽은 이제 자녀선인데, 이것이 얼마나 뚜렷한 선이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를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손금을 굉장히 정교하게 자세하게 보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제 수많은 얘기를 하는데, 생명선과 이게 두뇌선에 꼬인 가닥, 이렇게 몇 번을 꼬였느냐,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생명선이, 이런 거 갖고서 이제 초년의 고생이 어땠느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다가 생명선이 이렇게 끊어지거나 이러면 이제 이때 어떤 위기가 닥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생명선의 전반적인 이 굵기, 강약과 이것이 이어진 길이, 이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언제 얼마나 장수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손금을 갖다가, 손금도 상이기 때문에 손금, 뭐 귀, 족상, 수상, 이런 것도 다 이제 여기에 그 사람의 어떤 인생에 대한 홀로그램이죠. 홀로그램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뭇잎 하나에도 우주의 모든 이치가 들어가 있고, 손금에도 그 사람의 어떤 운명적인 뭐가 있고, 얼굴 관상에도 뭐가 있고,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손금에도 그 사람의 어떤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며 어떤 속성이 이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 이 손금이죠.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너무 작은 쪽에서, 우리가 너무 작은 데서 수많은 것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예라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얼굴의 체질을 봐야 될 때도 있고, 손금을 봐야 될 때 있고, 사주를 봐야 될 때 있고, 풍수를 봐야 될 때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동양의 역이 가지는 어떤 특성과 분야와 어떤 장단점에 따라서 그걸 갖다 보는 것이 맞겠죠. 그렇지만 이제 손금을 갖다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으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손금의 다양한 형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은 재미있는 결과를 갖다 내할 것입니다. 그래서 손금은 이 정도라고, 그 다음에는 관상화를 보죠. 관상. 사람은 여기 유명한 사람 2명 있죠. 강호동 씨하고 싸이 씨가 있는데,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렇게 나눠서 초년, 중년, 뭐 말년, 이게 나누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보는데, 이게 이제 이마가 이렇게 좁은 사람 있잖아요. 이게 두 사람이 다 이마가 이렇게 좁은 형에 속하는데, 이게 이마가 이렇게 좁은 사람들은 되게 초년운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장점은, 특징은 뭐냐면 중년운과 말년운이 엄청나게 좋다. 이렇게 중년운과 말년운이 엄청나게 좋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초년운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특히 여기 툭 튀어나왔죠. 눈이가. 이게 미릉골이에요. 이게 미릉골. 생명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상화.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죠. 상화 생명력. 생명력이 강하고 중국에서 이제 무공을 하는 사람들, 이런 여기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둘 다가 여기가 이제 강호동 씨보다는 이 싸이 씨가 좀 더 튀어나왔네. 이게 이제 강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고서 여러 가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광 대표가 여기가 빨갛다, 그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게 심장이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청색이다, 그럼 간이 나쁘다,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눈 밑이 불룩하게 축 늘어졌다. 그럼 위가 늘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손톱이, 이게 엄지손가락 손톱이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갈라졌다. 그러면 쓸개가 이렇게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찰색을 보거나, 근데 얼굴이 노리끼리하다. 그럼 위장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관상을 보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인중이라 그러죠. 인중. 코 밑과 입 사이에 이렇게 있는 인중. 인중이, 이건 신장방광을 나타내는 데인데, 여기가. 신장방, 인중이 이렇게 삐뚤어졌다. 끊어졌다. 이렇게 하면 애를 못 낳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옛날에 저기 12모요를 공부할 때, 배꼽 밑을 갖다, 배꼽하고 음부터를 갖다가 다섯 단계로 나눠서, 다섯 단계를 나눠서, 하나, 둘, 셋, 다섯 개로 나눠서 이게 세 번째가 관원. 관원인데 이 관원이 이 소장의 모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 나누는데 그 배꼽 밑이 거기가 차다. 그러면 거기도 이제 그 어떤 그 신장을 다루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임신을 못 한다. 애를 못 낳는다.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 이제 나타내는 것이 우리 신체에는 많은데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고 여기다가 이제 특히 이제 그 상법에서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제 그 복록궁, 명궁, 천의궁, 형제궁, 복덕방, 처천궁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 이제 보기로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1번이 그 가장 중요한 데가 관상 양눈썹 사이입니다. 양눈썹 사이. 명궁. 눈썹과 눈썹 사이 2번이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의식을 집중하면, 이쪽으로 뭐가 모여요? 기운이 모여요, 이게. 그래서 의식이 집중되는 데라고요, 여기가. 정신적인 기가 모이는데. 근데 뭐, 다른 얘기는 다 뭐 없고, 여기가, 여기에 상처가 있거나, 또는 이렇게, 거기를 갖다가 큰 주름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안 좋은 거죠, 그게. 그런데, 일단은 그 명궁에서 봐야 될 것이 이 폭이 너무 넓다. 폭이 너무 넓으면 생각이 치밀하지가 못한 거예요. 만약에 그 명궁이 너무 좁아, 여기 눈썹이 붙었어. 그럼 뭐예요? 아량이 없다. 딱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궁이 양눈썹 사이가 명궁인데 이걸 갖다 인당이라고 그랬다. 인당. 여기는 인중. 여기는 인중. 여기는 인당.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래서 여기가 가장 중요한 데가 명궁이죠. 인당.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의식이 모이는 데인데 여기가 눈썹도 눈썹 사이인데 여기가 너무 넓다. 너무 좁으냐. 또는 거기가 뭐 결정적으로 무슨 흠이 있느냐. 그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명궁.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좁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협동하는 일보다는 독립적인 직업을 선택해라. 뭐 레코멘데이션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 다음에 콧뿌리. 콧뿌리라면 여기 눈과 눈 사이에 산근이라고 그래요. 산의 뿌리. 산의 뿌리. 이게 이제 원래 그 동양의학을 할 때라도 이 산근에 색깔이 나타나면은 굉장히 붉은색이나 검은색이나 되게 붉은색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산근에 색깔이 나타나면은 이게 질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콧뿌리 부위에 지뢰궁, 질병궁이 있는데, 여기 뭐, 콧뿌리가 기복이 없고 살이 있으면, 이런 추상적인 얘기는 뭐, 차치해 놓고라도, 이 콧뿌리가 휘었다. 또는 여기가 굉장히 적색이나 흑색. 흑색도 이제 맑은 흑색은 관계없어요. 원래 검은 흑인들도 이제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티티한, 밝지 못한 티티한 흑색. 이런 거죠, 뭐, 이게. 적색, 붉은색을 갖다가 많이 나타나던데, 나는. 여기 보면, 이런 거에 저거하게 되면 이게 뭐다? 9번이죠, 여기 9번. 9번. 오케이? 이거는 이게, 거리장상이. 삐뚤어졌거나 색깔이 나타나면은 이것이 이제 질병의 위험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코가 이게 이제 돈이라는 거죠, 재백. 재백궁인데. 근데 이제 코로 봤을 때, 10번이죠, 10번.
코가 이게 우리 동맥할 때, 우리 기경팔맥하고 동맥할 때, 이게 감독하는 기운이 이렇게 해서 그 덩어리에서 척추를 타고서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코가 너무 이렇게 그 매부리 코다,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코가 이제 코와 콧구멍이 너무 이제 크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투기 성향이 있다. 너무 작다. 인색하다. 이렇게. 귀찮고다. 보인다. 그러면 낭비가 심하다. 매부리 코다. 매부리 코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인색하다. 근데 코에 있는 점이나 사막은 빼지 말라고 그러잖아 이게. 금전원이라고 해서. 내 친구도 이게 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드니까 빼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코는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코가 너무 이렇게 이렇게 보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낭비가 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눈꼬리 부분, 여기 몇 번이요? 여기. 여기가 주름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눈꼬리 부분에. 눈이 있으면은 눈꼬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주름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남녀 관계가 복잡한 거예요. 다정다감하고. 근데 하나의 주름이 있다, 이게 눈에. 이런 사람은 이제 절제된 이성관을 갖는 경우고.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우물정자나 열십자가 있다면 포악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되게 색깔이 나타나는 것이 사람의 얼굴이 그냥 어떤 색깔이거나 밝은 색이면 뭐 괜찮아요. 밝은 색이면 괜찮은데 여기에 색깔이 나타난다, 이게. 이럴 때는 배우자의 불화나 질병이라는 거죠. 응? 배우자의 질병이나 불화.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서 우리가 이제 그 눈꼬리 부분을 보고서 우리가 눈웃음 친다고 그러잖아요. 눈웃음. 눈웃음 치면은 여기에 치는 거예요, 여기.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기과학이 발달하면은 기과학이 발달해서 그 기의 그 흐름에 대해서 기가 머무는 장소에 대해서 그것에 나타나는 어떤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게 되는 세월이 오게 되면은 아마 한 20년 후면 그런 것이 나타나게 기과학이 제대로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러다면 우리가 알 겁니다 이게. 그렇지만 현재는 이것이 어떤 통계적인 경험론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눈꼬리 부분을 뭐를 봐요? 네. 그래서 이성운을 보는 거죠. 벌써 몇 개를 봤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마 가장자리. 이마 가장자리가 이제 7번, 전태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천이궁은 3번, 전태궁은 7번인데, 이마 가장자리가 3번, 여기. 여기 아시죠, 여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 굉장히 여기가 어떤 얼굴 형상에서 봤을 때 꺼졌다. 이러면은 이제 자주 이사를 하게 되면은 이상하게 거기가 꺼지는 경우도 이제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가 꺼지는 사람은 이제 이사를 자주 하거나 이직을 자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3번이 색이 갑자기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어둡고 거칠어졌다, 여기가. 갑자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행을 피할 것, 여행 중에 재난을 갖다가 조심할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눈꺼풀은 전태궁이죠. 이게 전태궁은 여기인데 여기. 보이세요? 여기 전태궁 여기죠. 거기는 부동산에 관한 운이죠.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볼 일이 없고. 좌우 눈썹 형제궁이죠. 눈썹은 형제궁이에요. 이게 4번. 그래서 이게 눈썹이 짧거나 거칠면은 형제간의 이별운이 많은 겁니다. 눈썹의 중간이 끊어지거나 이중 눈썹이다. 중간이 끊어졌다 이렇게. 그러면 이복 형제가 있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봐야 되는 것이 아래 눈꺼풀. 아래 눈꺼풀 여기 8번. 거기에 이렇게 살이 이렇게 붙었죠. 이렇게 늘어진 거 빼놓고 이렇게 늘어진 거는 저기 밥을 많이 먹어서 늘어진 거고 위가 늘어나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살이 붙은 사람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와잠이라 그래요. 누당 와잠.
또는 자녀궁이라 그러죠. 거기가 잘 이렇게 살이 돈독하게 여기에 잘 붙어 있는 사람은 이것이 자녀의 자식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눈썹이 여기가 이제 부모궁인데 거기는 이제 왼쪽은 아버지, 오른쪽은 어머니 해서 그쪽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뭐 부모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이마의 중심 여기가 제일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명당 위에 이 이마의 중심이 관록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마의 중심이 여기가 흉터가 없이 잘 발달한 사람은 출세를 한다. 이렇게 관록궁 보시겠죠? 그 다음에 옆 이마 복덕궁 여기 눈썹 오른쪽 이쪽이 이제 이것이 이제 관록이나 복에 관계된 얘기가 여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의 얼굴을 보고서 이제 여러 가지는 안 되는데 세월이 쌓이고 인생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눈빛만 봐도 눈빛이 너무 촉촉하다, 예리하다, 날카롭다, 눈빛이 순하다, 뭐 눈썹의 형상 뭐 이런 걸 보고서 많은 얘기를 갖다 할 수가 있지만은 지금은 이 정도로만 봐도 여러분들도 이제 웬만한 저 상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상의 구체적인 관상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여기 뭐 중정, 그 다음에 인당 있죠? 인당. 그 다음에 산근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법령 이렇게 내려간 선 해서 이걸 갖고서 이제 다양한 어떤 풍수적인 컨셉이나 어떤 기하학적인 형상을 가지고서 수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시다면은 나중에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